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서승입니다. 자, 오늘도 카카오랑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카카오랑 카카오페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이랑 대비를 해서 봤을 때 어땠나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7 정도, 그죠? 많은 하락을 좀 했었다가 그래도 넥스트 트레이드 장에서 아래 꼬리를 좀 더 보여주고 반등을 조금 더 해주는 그림이 나왔고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거래량이 43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주가량 나오고 하락을 했는가? 아니죠.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음봉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는 얼마나 잘 방어를 해줬는가. 그리고 이 이슈가 내일도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또 기회로 봐야 될까, 위기로 봐야 될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 이걸 기회 삼아서 매수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대응 같이 잡아보고 시나리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소통방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걸 같이 보게 되면요. 일단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AI 과잉 투자, 요거, 그리고 미국에 오늘 좀 얘기가 나왔죠. 부분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란 공격, 관세, 그리고 FOMC가 있었는데 이 FOMC 때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젠 퇴임을 하는 가운데 뭐 다음 FOMC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힌트를 우리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어요. 기대. 하지만 힌트가 안 나왔죠.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실망 매물 하면서 나왔던 물량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이 됐다. 이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에 그리고 전체적인 자산시장에 영향을 좀 주게 된 건데, 일단 진성 매파 성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행보에 다른 금리 인하에 열린 태도를 지닌 인물인지 아직은 시장은 모른다. 그죠? 해석이 좀 충돌되고 있고, 하지만 과거에는 이랬었다. 그래서 금, 은 다 빠진 거죠. 달러가 더 강세가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이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다 강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5.2 그리고 코스닥이 4.4 큰 하락을 했는데 지금 그럼 보시면요. 시장이 5%나 빠졌는데 사이드카까지 걸렸죠. 빠졌는데 우리 카카오페이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어. 그죠?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상승 마감을 했어? 그거는 시장보다 강했네가 되는 거고요. 우리 카카오로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6 정도면요. 아래 꼬리 달고 있고, 그러면은 시장보다 강했다예요. 원래 시장이 5%가 하락을 해 10%, 많게는 15% 이렇게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원래. 그쵸? 그래서 뭐 삼성, 중공업, SDI 뭐 이런 애들도 8% 빠지고 삼성전자가 5% 빠졌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카카오는 3.6, 카카오페이는 오히려 상승 마감. 굉장히 방어를 잘했다. 시장보다 강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보다 강한, 지수보다 강한, 지수를 이기는 그런 종목을 가져가라.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슬슬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설 연휴 전에 발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제 이게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카카오와 카카오페이한테는요, 카카오뱅크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은행 51%를, 그리고 핀테크 이제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래소 최대 주주 15%를 요거를 얘기를 하든 말든 우리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상관이 없다. 왜? 뱅크.
은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안만 발의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는 너무나도 지쳤으니까 법안을 좀 발의해라, 진행을 해라.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제시가 되고 있냐면요. 은행 51%를 반영하되 최대 단일 주주는 핀테크가 맞는 방안 검토한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좀 정해지고 있는 듯 하네요. 일단 좀 더 봐야겠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설 전에 그리고 제가 어제죠. 엊그저께인가 주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번 주였어요. 이번 주 안에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였어요. 이 얘기가.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일단 은행 51% 룰로, 그러니까 안정성, 일단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위주로 진행을 일단 하고 시장이 안정되면은 그때 비은행권도, 그러니까 은행이 지분을, 그 회사의 지분을 51% 이상 50%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회사도 상장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상관없다. 그죠? 스테이블 코인 카카오뱅크가 그러면은 발행하면 되겠죠. 발행을 하고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송금 결제를 하고 그리고 카카오를 통해서 사용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바로 AI를 통해서 AI 에이전트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카카오 툴스가 공개되기 때문에 오픈되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들이 막 이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컨텐츠들이 그냥 아예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기업 그리고 발행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송금 결제, 이 수수료 이때 이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스테이블 코인 이 시장은. 근데 일단은 2025년도 3분기 기준입니다. 일평균인데 활성 이용자 수가요. 우리 카카오페이가 65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약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거는 뭐 당연히 국내를 얘기한 거고 국외로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국외 외국인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용하기 쉬운 그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플러스 외국인들, 뭐 국내에 살든 해외에 살든 이런 서비스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656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의 5명 중에서 1명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카카오페이 그리고 QR코드 이런 결제 인프라를 많이 깔아놨어요.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같이 있어. 뭐예요? 우리 만약에 네이버를 바라보고 있어. 어디? 업비트죠, 업비트. 예, 걔네랑 같이 해. 근데 뭐야? 은행이 없네? 그러면은 이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에 은행의 지분을 그냥 우겨 넣어줘야 돼요. 억지로. 근데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 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여튼 근데 상관없다. 예, 우리 카카오와 카카오페이한테는 상관이 없다.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 전이 있지만 최근에 나왔던 뉴스 기사로는 이번 주에 만약에 발의가 돼, 저게 법안이 진행이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얘기가 나왔었던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 진행을 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반영이 한 차례 그냥 시원하게 올라갔던 이때처럼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전에 약간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러려면 또 뭐가 따라줘야 됩니까? 수급이. 그죠? 수급이 따라줘야 돼요. 근데 이때는 잘 보시게 되면요, 거래량이 그냥 뭐 한 100만 주, 60만 주, 80만 주,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은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수급은 입장했습니다. 그죠?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고 현재 기준봉을 중심으로 상단부 부분에서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매물대 수와 2천만 주가 나오면서 매물대 수화를 강하게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현재 일단 신용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예, 중요한 건요. 여기 보시면요. 가격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공여율 쭉 올라가고 잔고율 쭉 올라가고 근데 이제 지금 약간 꺾이는 거 보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상환을 한 건데 이 물량들이 좀 버텨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은 단타다. 어차피 단타 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진행이 되면요. 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냐면은 당연히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얘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때처럼 그죠? 그래서 이때처럼 다시 한 번 더 이 신용 물량을 매도를 하는데 얘네가 받아 먹어줘.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 근데 현재 공매도도 정리가 거의 그냥 끝났고 저런 신용 물량들도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 기관이 받아 먹어줘. 그러면은 매도세가 약해진 매물대 소화가 진행이 된 이 8만 원 구간까지는 굉장히 쉽게 올라간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다는 소리는 추가 상승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8만 8천 원, 8만 7천 원, 이 구간까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수급이 어때요?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슬슬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막 검색을 해보시면은 삼성전자 팔고 뭐 담았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서 수급이 조금 많지는 않지만요. 아직 뭐 이대로 막 폭락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탈되고 있다라는 소리고 여기서 이탈이 돼야지 수급이 좀 차익 실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죠. 1월 20일. 그죠?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니까 마이너스 6% 하락을 하니까 카카오페이가 16%나 올랐었고 그 다음에 또 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이슈가 있어가지고 빠지긴 했지만 바이오들도 반응을 했던 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일단 오늘의 이런 외부적 요인은 굉장히 좀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하락을 한 거긴 한데 여기서 그래도 수급은 나와주고 있어. 시장에 반영되지 못했던 종목들이 섹터들이 한둘씩 반응을 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런 호재, 법안 진행이죠. 이런 호재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수급이 막 쏠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수급 쏠림이 좀 심한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하지만 시장이 유동성이 아예 그냥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시원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좀 외부적인 요인은 늘 단기성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잘 방어를 해준 것처럼 지금 현재 매도세 굉장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카카오처럼 최근에 얘네도 똑같은 말씀드렸죠. 신용 물량이 들어왔던 건데 개인들의 신용 물량 잔고율 보이시죠? 신용 물량이 들어왔던 건데 잔고율 얘네가 지금 차익 실현 쭉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를 외국인들이 받아 먹어만 주고 있어. 그죠? 일단 받아 먹어만 주고 있어. 근데 이렇게 매수한 물량들이 다 요 구간, 그죠? 요렇게, 요 구간들인데, 여기서 얘네가 요 가격대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매도치고 아예 이탈하려고 들어왔던 돈들인가? 의도가, 그죠? 그럴 수 없겠죠? 당연히, 올리고 차익 실현 보기 위해서 들어온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제, 요 법안, 그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 한번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받쳐준다. 우리가 보고 있었던 계단식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좀 더 지켜보시다가 대응을 우리가 과거에 잘 잡았던 것처럼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2024년도 이때부터 같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그리고 최근에도 함께 같이 소통 진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가 좋아진다 안 좋아졌다가 다시 바이오 수급이 개선된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1월 22일 이 종목이 떨어져 기회, 그죠? 같이 진행을 리가켄바이오 했던 것처럼 같이 제 번호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9720-5448번 이 번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좌측 상단에다가 보여드리고 있는,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보여드리고 있는 수신이 가능한 제 개인 번호로 소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카카오가 한 번에 상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상승장이 끝날 때쯤엔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은 과거처럼 아주 세게 물리는 거, 시장 좋아서 막 벌던 거 다 날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번에 리가켄바이오 함께 잡았고 수익 보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는 현대무벡스 진행을 했었잖아요. 얘는 로봇이 좋아서 이번에는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 했고, 또 여기 있는 애를, 현재 진행 중인, 매집 중에 있는 애를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제가 또 공유를 할 겁니다. 공개를 할 겁니다. 이런 거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한번 남겨놓으신 분들은 확인하셔가지고 수익으로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이와 같이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가와 비중, 매도가와 비중 이렇게 해서 같이 전체 발송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사이트에서 주소록에다가 등록 포함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3번이라고 남겨주신 분들만 제가 함께 소통할 수 있다라는 점, 이건 좀 양해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한 다음에 가는 건데, 중요한 건요, 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분할로 진행된다는 소리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확인을 자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냐? 아니죠. 바쁘다 하더라도 지정가를 꼭 걸어 놓으시고 알아서 체결되고, 그리고 놓쳤어, 아쉬워, 이런 일 없도록 대응을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겠죠. 그리고 이런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도 정리해서 같이 리포트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는요, 기술적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소식이 중요하겠고, 시장 흐름, 수급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계시다가 지금이구나 하고 이제 대응 잡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리가켄바이오 이때처럼. 그리고 지금도 모아가고 있는 수익 보려고 하고 있는 종목 보시고, 그리고 이 소통방에 많은 내용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입장을 무조건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264건이나 있기 때문에 다시 입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264건이나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선 제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이름이나 닉네임을 저한테 같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채널에 추가를 눌러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한 번씩만 확인하셔가지고요. 이런 중요한 소식과 일정,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 문자로도 같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소통방에서도 계신 분들 미리 알려드리고 있어요.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현명한 대응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가끔씩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식이 좀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제 어렵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 요거라고 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경험에서 나오는 멘탈 관리, 자세, 나만의 규칙,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물린다예요. 물린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손절가 필수, 욕심 금물, 리스크 관리 향상해야 되고, 조급함은 손실이다. 딱 요 정도 정리를 해드렸죠. 하지만 막상 그게 되나? 안 됩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게 바로 매도 지표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급해지잖아요. 욕심나고. 그러니까
아, 내가 살 걸 후회하다가 더 이상은 나를 두고 가지 마 하면서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이제 수익을 봐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아, 언제 매도를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은 못 먹었잖아. 이만큼. 이걸 못 먹었다 보니까 내가 더 먹고 싶은 욕심이 더 생겨요. 보상심리라고 해야 되죠. 이걸 또, 그죠? 이만큼을 내가 못 먹었 것에 대한 보상심리, 막 이게 생겨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막 더 갔으면 좋겠다,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가 언제 매도하지? 하다가, 더 살까? 뭐 이러다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때가 뜨면 말씀드렸죠. 50% 일단 매도를 때리고 보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떴을 때 매수만 안 해도 물리는 일 없다. 그리고 떴을 때 50% 일단 매도만 하자. 왜? 더 갈 수 있으니까. 더 갔잖아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과거에도 카카오가 이때만 그랬나? 위쪽에서도 그랬고요. 저 꼭대기가 중요했죠. 뭐 펩트론, 저희 종목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펩트론 다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처셀, 뭐 요런 애들 다 보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물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거 좀 쓰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니까 저한테 필요하신 분들은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말씀 남겨주시면은 제가 수식이랑 세팅 방법이랑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문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